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말입니다. 예. 늦으시니까 저거 혼내주라고 자꾸. 예? 저보다 한 20살 많은 분은 어떻게 혼내나 이런 생각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늦으셨습니까 오늘? 오늘은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예. 지하 2층에서 예. 유튜브로 노래 한 곡 듣고 있었어요. 홍진영의 산다는 그런데요. 것. 예. 듣다 보니까 감동해서 쫓아부르다 보니까 늦었죠. 참 대도 않는 핑계 대고 그러세요. 예. 그게 그거예요. 예. 자, 예. 정치 현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말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요, 전국은. 아까도 제가 본방에서 잠깐 다른 오늘 그 민주당은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하고 예. 이현주 전 의원. 걸크러쉬 뭐 예. 쌈도 안 되잖아요. 요즘 그 국힘이 어제도 이제 백토 예. 제가 이제 나갔고 그런데 어제 백토 출연하셨습니까? 제가 예. 아이고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전에 이제 한 3, 4개월 전인가? 예. 3, 4개월 전은 아니고 2개월 전에 이 정부가 하도 예. 그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이게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8월 9일이 90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권 출범하고 지금 있어서 100일이 안 됐죠? 예. 예. 아니 얼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백토 나온 것도 2달 예.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주제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거든요.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제를 못 다루지 않냐 다른 방송국에서는. 예. 근데 MBC 백토는 다룬다. 예. 그래서 이제 MBC가 훌륭한 방송국이다. 이런 거 다뤄줘야 된다. 예. 그리고 칭찬을 했더니 예. 끝나고 여기 이제 관계자분이 항상 계시잖아요. 국장님인지 부장님인지 꽤 예. 높은 분처럼 보이는데 높은 분 같아요. 근데 나오면서 웃으면서 예. 의원님이 칭찬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찬하면 오히려 방송이 자기들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2달 동안 못 나왔거든요. 안 부르더라고 그때부터. 뭘 그렇겠습니까? 아니 예. 실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작가들하고 또 이제 에이. 진솔하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MBC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근데 문신하셨어요 눈에? 아니요, 왜요? 문신한 것 같은데. 어디가요? 눈썹. 여기요? 네. 아니요. 아 오늘 발랐구나. 아니 뭐 분장하시는 분이. 예. 예. 뭐 갑자기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제가 아는 한 MBC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나왔는데 이제 어제 주제가 예, 아무런 어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예. 근데 이제 어제가 이제 총체적 난국이 주제였었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총체적, 저쪽에 예. 장성철 평론가하고 이제 이현주 의원 나왔는데 예. 두 분 다 당에서 이제 반윤석열은 아니지만 비윤석열이거나 이제 또 장성철 평론가는 양비론자고 장성철 평론가는 대선 와중에 예. 윤석열 엑스파일을 또 공개했던 분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은 결국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기 힘들 것이다. 예. 너무 문제가 많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고 예. 그 이현주 의원은 안철수하고 안철수 의원과 무척 막역한 관계였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그러진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와중에도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좀 좀 자문을 구하고 그런 예. 관계였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인수위원장 들어가고 예. 여의도에는 이현주 의원 입각설이 돌았어요. 예. 장관으로 간다고. 근데 뭐 안철수 쪽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예.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현주 의원도 지금 난국에 대해서 디펜스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장성철 평론가도 디펜스를 못 하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맥 빠진 토론이었죠, 어제가. 예. 이제 각은 안 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나 뭐 노영희 변호사는 조금 세게 했는데 이제 저는 세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쪽이 못 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 비판하는 걸 이렇게 그냥 보면서 우리도 뭐 같이 예. 생각한다 요 정도로 해줘야지 예. 막 무너지는 집안에 가서 막 퍼부으면 예. 그 퍼부은 사람 더 밉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저는
세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각도 안 세웠는데 네. 정말 두 분 다 미안하다.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디펜스 할 게 없다. 네. 방어할 게 없어서 곤혹스럽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지금 국힘 현역 의원들 중에 이제 그 윤핵관들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정책위 의장하는 성일종, 예. 그다음에 권성동 예.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 권좌에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방어를 해요. 뭐 예. 뭐가 문제냐? 예. 뭐가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국힘 의원들조차도 지금 방어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요. 예. 제가 아까 본방에서 잠깐 패널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예를 들면 이 머릿속에 툭툭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5세, 만 5세 취약 예. 정책. 예. 그다음에 뭐 이 건진법사 얘기. 예. 그다음에 관저. 이게 그러니까 무슨 느낌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근래 떠오르는 어떤 사건을 툭툭 던졌냐면요. 방향성이 정책은 약간 충동적이고 아무런 어떤 검토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느낌이에요. 예. 성사도 안 되고 성사되면 안 될 정책들을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던지는 느낌이고 예. 나머지는 시스템 없이 모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토론하면서 예. 좀 불편했어요. 예. 불편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뭐 정치인들이 다 달고 달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 임시방편으로 그 임기응변으로 모면이나 하고 막 예.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 정치를 좀 무게 있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무척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고 정치는 사실은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예요. 예. 정치학이라고 예. 하는 게. 그리고 정치학은 원래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 때부터 그 아테네 뭐 플라톤 이런 때 예. 보게 되면 정치는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좀 천박한 측면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유럽 정치를 보면 싸우면서도 좀 격이 있는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사대주의적 관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연정의 나라 하게 되면 그 독일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연정도 있어요. 예. 대연정을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싸우다가 끝나자마자 예. 윤석열과 이재명하고 손을 잡는 예.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독일도 보면 아마 전후에 9번이 연정이 있었나 이렇게 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독일은 연정의 나라예요. 예. 다당제의 나라고 연정의 나라고 그게 본인들이 정치적 갈등이 깊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예. 유태인 학살, 인종 청소 뭐 이런 유태인을 600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2천만을 죽이면서 그러니까 유럽은 아주 심한 그 휴머니즘의 극심한 그 갈등을 느껴봤고 예.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본 예. 그 대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간이 컨트롤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잔혹한 동물이구나 예. 하는 걸 알면서 그 이후에 참으려고 하고 힘을 합하려고 하고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면서 유럽의 정치가 그 무척 성숙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럽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칩니다. 예. 철학적 배경이 되지 않고는 다시 우리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상을 겪는다 이렇게 된 예.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철학을 배운 자가 정치를 시작하고 예. 우리는 철학을 배우지 않고 정치를 한 다음에 공적 마인드를 배우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 있는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천박한 예. 이유가
초중고등학교 때 특히 중고등학교 때 철학 공부를 안 시키고 예. 독서를 안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늘 지적하는데 그럼 윤석열의 이 문제는 철학의 빈곤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철학의 빈곤 때문에 철학의 이런 빈곤인데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그럼요.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스럽지 못하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예를 들어 지금 6세, 5세 예. 국가 100년지 대계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은 왜 무섭냐면 오늘 세운 교육 정책의 결과가 30년 뒤에 나타납니다. 예. 당장 교육의 폐해는 안 나타나요, 잘. 네. 그리고 건진법사 우주의 별이 일조개예요. 예. 이 흐름을 그 잡신조 몇 번 본 이런 법사가 우주의 질서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이 지구가 그냥 떠 있어요. 우주 한복판에. 예. 어떤 거에 지탱도 없이. 예. 이 별과 별의 힘이잖아요. 이걸 예. 법사가 볼 수 있을까? 예. 이런 거 생각하면 한심하게 그지없소이다 이거거든요. 예. 그다음 또 뭡니까? 관조도 건진법사가 털을 봤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제 추정되니까 예. 이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아,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판단하는 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구나. 네. 그럼 이들의 정치 철학과 정치를 바라보는 이 깊이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제 방송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또 그 나름대로 MC 중에는 철학적 그 배경이 좀 있는. 예. 그 표정은 뭡니까, 근데? 아니 근데 네? 아니, 그 말씀하셔서 아니 그 왜냐면 표정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우리 서로 칭찬하는 게 좀 민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아, 민망도 하셨습니까? 어제는 이제 토론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저 자식 저거 생긴 것도 뺀질뺀질하고 왜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냐 이럴까봐 이제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아, 본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저요? 네. 저는 그 정치적 시련은 21세기 마지막 양심수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 시련을 많이 제가 겪었는데 그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정치적 시련을 겪은 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면 저는 대권 후보예요. 예, 그런데 전달이 안 되죠? 전달이 안 돼요. 왜? 비주얼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주얼이 안 슬퍼 보여. 예, 그렇습니다. 늘 행복해 보이고 늘 그 카페트만 그 예. 금수저를 물고 카페트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갖고 예. 제가 병원 가서 내시경을 못 합니다. 예. 내시경 하면 그 렌즈가 썩어갖고 나와요. 얼마나 제 속이 썩었냐면 참다가 세상을 참다가 속이 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원래 이 표정이나 얼굴색이나 예. 이 어떤 그 60이 넘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어떤 내부 장기나 예. 뭐 이런 모든 게 얼굴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아, 그게 정 의원님은 참 그게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면 예. 그 이제 이게 달관의 경지로 가잖아요. 예. 참 해맑으세요. 스님들 80된 도를 오래 닦은 스님들, 예. 신부님들, 목사님들 보면요. 애기 얼굴을 해요. 아,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어요. 그건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정 의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예. 아침에 그 가끔 명상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예. 거기 일본 그 선승 중에 예. 제가 그분 성함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하는 그 책 저는 사실 뭐 이 명상 같은 걸 책을 보고 배워가지고 전부 예. 고승들이 쓴 책을 이렇게 보고 방법론을 배웠어. 그것도 특히 서양에 가서 포교를 한 고수들이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책은 너무 어려워요, 한글이. 근데 서양에서 그 어떤 기술적으로 명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말이. 쉽죠. 예, 그게 잘 알기 때문에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보면. 일본 철학자들이 예. 말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 제가 그 스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떤 얼굴 굉장히 잘생기고 그런 분이에요. 이 노승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반의 얼굴은 굉장히 진지하고 반은 약간 애기 같아요. 오.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가리고 많이 이렇게. 근데 그 정 의원님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게 정 의원님은 양쪽이 예. 일관되게 철이 없어 보이잖아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저는 이제 어제 벡터 이런 걸 보면 예. 댓글 중에 저런 진지한 얼굴도 있었어? 예. 왜냐면 이제 어제는 공격을 하면 안 되는 예, 자리니까. 예,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권 MC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 예.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요. 예. 어떤 사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예. 천국의 문을 연다 이래요. 뭐 그게 그러니까 일관된 동서양의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군자는 무엇입니까라고 예. 공자와 맹자의 제자들이 또 물어요. 예. 그럴 때 뭐라냐면 불실기 적자지심이라 그래요. 예. 적자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군자다. 예. 그럼 적자는 뭐냐? 불굴적자거든요. 예. 적자라고 하는 것은 붉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붉은 사람은 뭐냐면 얼굴이 붉은 걸 우리가 아이들을 홍안이라 그러잖아요. 홍안의 얼굴. 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군자. 예.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한 예. 철들지 않은 듯한 얼굴을 예.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좀 뭐 진지하고 뭐 이제 이런 모습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비주얼이 안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 시련을 그래서 이제 시련을 겪은 지도 또 11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걸 잊어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한 근자에 3, 4년 전에 저를 본 사람도 있고 예. 저 정치인은 도대체 뭐 하는 정치인이지? 그렇습니다. 요즘 댓글 보면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야, 이분은 20년 전에 출연한 정봉주를 이제 봤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무도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멘토가 있고 참모가 있고 예. 집사가 있거든요. 예. 사람을 싸고 있는 건 특히 권력자는 예. 주위에 멘토, 참모, 그 집사 예.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이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멘토가 많거나 참모가 많은 사람은 늘 이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어느 그 성산문인가 네. 세종대왕이 네. 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성산문이 바로 공격을 해요. 네. 세종대왕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이 벼랑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공격을 하고 네. 비판을 얘기를 해요. 네가 왕이면 나지. 네. 어디서 까불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예. 세종이 예. 당신은 예. 계속 그 자리에서 예. 나에게 계속 같은 비판을 해줘라. 예. 그 비판을 잃지 말고 계속 내 옆에 있어라.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사람은 멘토이면서 참모거든요. 예. 윤석열 주위에 지금 멘토도 없고 참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지금 그런 염려가 되는 게 예.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정치적으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예. 사람이거든요. 1월 5일날 김종인 위원장을 내칩니다. 예. 그때 내칠 때 누구 얘기를 듣냐면 예. 장제원 얘기를 들어요. 예. 장제원 의원 얘기를 확인하신 듣는데 얘기인가요? 예. 확인된 거죠. 예. 그때는. 지금도 기사로 그게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의 견해를 듣고 윤석열 천했다. 이제 윤핵관 얘기 나오면서 그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때부터 해갖고 안철수 자기의 매형과 관계하고 매형이 카이스트모 교수였고 예. 김미경 윤사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 연이 돼갖고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하는데 혁혁한 공세였고 내가 언제나 한번 시간 한 두세 시간 주면 예.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과정 우리도 안철수 쪽에 이제 라인을 댔기 예. 때문에 요 과정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 그래요? 책으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대선 때 우리가 왜 졌는지 예. 대선 때 통합 언제 한번 특집으로 여기서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만 특집으로 예.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하니까 예. 수요일 날 하지 말고 다른 날을 잡아서 예. 그 얘기만 왜냐면 수요일은 현안 이슈를 예. 해야 되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뭐. 그것만 아닌데 그건 새날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새날이 뭔데요? 그 유튜브라고 이제 아주 우리 그 진보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래요? 본인이 하시는 건가 보죠? 아니 그 푸른 나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제가 예. 이제 그쪽에 나가고 있는데 예. 정봉주 TV하고 새날이 이제 가장 존중받는. 근데 이제 새날이 더 위죠. 더 위에요. 여긴 뭡니까? 여기는 이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존중을 받는. 예. 그건 이제 그 새날은 진보 진영에서 예. 존중을 받는. 좀 이제 필드가 틀리죠. 예. 그 여기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면 예. 거기는 이제 그 세리에
세리에 A. 조금 다르죠, 이제. 되게 좋아해요. 아니, 아까 무슨 칭찬하다 마셨죠? 진짜 뭐 얘기하다가 그 표정이 하도 제가 그 안 좋아가지고 표정이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주위에는 예. 윤석열 주위에는 멘토가 없다. 예, 예. 그 다음에 참모도 없다. 예. 근데 이게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돼요. 네. 그리고 점점 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의 참모가 장제원 의원으로 보여요. 예. 추정하기에. 추정하기에. 예. 그리고 권성동도 쳐냈잖아요. 예. 윤핵관 내부에서도 여의도에서 오랜 짬밥이 축적이 되어 있는 예. 정치인들이 같은 그 집사급이었고 같은 딸랑딸랑을 하더라도 예.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과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여의도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권성동쯤이 참모로 있어도 괜찮아요. 예. 권성동은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거의 뭐 악마화 시켰지만 예. 어쨌든 보수도 존재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그래도 진영에서 머리가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죠. 그 말이 어느 정도 통하고. 그렇죠. 아예 그냥 막 생양아치 이런 정치는 예.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장제원 의원이 생양아치 정치나 이런 얘기는 예. 아닌데 장제원 의원은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예. 여의도에서는 조금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정치인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조금 더 그 같은 윤석열을 지지하더라도 예. 조금 더 통이 크고 예.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예. 반대자들의 손도 잡을 수 있고 예. 반대자들에게 귀도 좀 기울여야 됩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 좀 있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주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네, 그리고 이런 것은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예. 검찰 특유의 생리가 나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집이 발동될 거거든요. 예.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 보복을 더 심하게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은 자기들에게 박수를 보낼 때 범죄자를 잡았을 때 막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학습이 돼 있겠죠. 그게 학습이 예.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 보복을 더 세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그제 봤더니 대장동 수사를 그 이분이 해요. 예. 누구냐 하면 제가 잠깐만요. 그 검찰 쪽 관계자 예. 이름을 찾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이름을 네. 찾고 있는데 이게 잠깐만요. 그 강백신 부장이요. 예. 강백신 특수부 그러니까 지금 반부패거든요. 그 이분이 기사가 떠갖고 내가 예. 큰일 났네. 그런 게 예. 이름 점점 더 위험해지는데 왜요? 그러니까 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부장 강백신 부장인데 예. 이분이 그 정경심 교수 수사한 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분이 누구 수사를 담당을 했었냐면요. 울산 근무할 때 김기현 그 울산시장으로 있었고 김기현 동생이 그때 구속됩니다. 예. 그 건설 비리 이런 등등으로. 예. 그때 강백신 검사가 그 수사를 하면서 이른바 쉽게 검찰용으로 말아먹었다라고 예. 하는 그때 담당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검찰로서 특수부로서는 아주 특수부로 전형화되어 있는 그 검사가 예. 이거는 선택적 정의거든요. 예. 이 검사가 대장동을 맡아갖고 네. 대장동 초기 민간 개발이었다가 공영 개발이었다 민간 그 복합 개발로 넘어가는 초기 과정서부터 들여다보겠다 그러면서 예.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선일보 기사가 뜬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 봐라. 그러니까 정 의원님 관측은 예.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예. 주변에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조원해줄 참모마저 떠나가는 상황에서 예. 코너로 어떤 그 전반적으로
분출하는 예. 그 두 번째 부분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떠나간 게 예. 아니라 없었다 원래. 아니 있었는데 예. 대통령이 그런 분들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니까 예. 대통령 스스로 그분들을 멀리했죠. 예. 그리고 그분들은 내 얘기 안 듣는데 뭐 내가 들어가고 나도 그 윤핵관 하고 싶었는데 예. 자꾸만 밀어내네. 예. 정치인인데 정치인들 또 자존심도 있잖아요. 예. 뭐 밀어내는데 내가 가서 굳이 뭐 저기 가서 어드바이스 할 필요 있겠어? 예. 그러면서 이렇게 대통령도 싫어하고 본인도 탐탁치 않으니까 떠나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또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러면은 내가 박수 받으려면 결국 검찰 권력 써서 예. 사정 정국을 더 가혹하게 진행해 그렇죠. 나갈 그리고 것이다. 범죄자를 잡았을 때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난 범죄자 잡을게. 예. 이분들은요 이게 그 확증 편향이라고 우리가 예.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고 그 이재명 수사하는 거 우리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중도층이 어떻게 볼지는 지금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윤석열 쪽에서 특히 검찰 쪽에서 이재명을 계속 수사해야겠다면서 6갈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럼 범죄 있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답했어요. 예. 그럼 범죄 있는 거 혐의 있는 거 수사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예. 그럼 확증 편향이에요. 선택적 정의와 확증 편향이라 이거죠. 예, 무척 그래서 위험한 상황으로 가면 이제는 중도층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볼지 모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끝이 가고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좀 무리한 수사가 들어가고 이재명 정치 보복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도층이 지금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28% 30% 초반대까지 가 있지만 아직 그게 다 민주당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부정평가가 지금 70%까지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민주당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중도층이 그냥 중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렇게 무모한 수사, 예.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도층에 돌았습니다. 예.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 내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제 지지자들 보면 정봉주 마탱이가 갔나? 예. 왜 위험하다 그러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무척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이제 벡터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불행한 건 국민이다. 그럼요. 예. 제가 뭐 늘 얘기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컨대 청컨대 좀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긴 하지만 이것을 감내할 정도,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감내할 정도의 고통만 준다고 하니 국민들 다 적응을 하겠지만 뭐 박정희 그 18년 군사독재 정권도 전두환도 겪으면서 싸우고 갖고 이겨온 국민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이 지금 무척 당혹스러워하고 아주 급격한 이렇게 빨리 지지율이 빠져 정치 문화 지체 현상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에요. 지금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 불행해지고 있다 지금. 그리고 역대 2008년 이후에 4개월째 그 무역 수지 적자라잖아요. 이거 심각하거든요.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에요. 부동산 값 떨어지죠. 그래갖고 갭 투자한 분들 이제 깡통 지금 깡통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간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우려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데 정치에서는 이러면 이럴수록 당내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윤석열은 이준석 손을 잡아줘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을 뭐라 그래요? 내부 총질로라 딱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야 간장종기? 이렇게 되잖아요. 간장종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 그래서 철학의 부재, 아까 얘기했던 철학의 부재, 참모의 부재, 그리고 이런 난국을 해치는 것을 범죄자를 잡을 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오도된 인식, 이것 때문에 점점 더 그래서 민주당은 준비해야 된다.
민주당이 준비할 때 이번에 이제 한산 나왔잖아요. 한산. 그러니까 그 1592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예. 1592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치고 들어올 때가 몇 월 며칠이에요? 모르겠는데. 4월 13일. 네. 거북선 완성이 며칠이에요? 모르겠는데. 4월 12일이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예. 4월 13일 날 치고 영화 들어오는데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오래전부터 이 주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워터루 전쟁, 유럽의 워터루 전쟁, 그 프랑스와 그 영국이 붙었던 워터루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그 철학자들, 사회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정신 세계도 물리 세계와 똑같이 예. 어느 한쪽에 무게가 중심이 가게 되면 이때 바로 우주의 세력, 신이 개입한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그때 세력은요 진짜 총나라 해갖고 터키까지 밀고 들어갈 곳까지 치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세인데 이거를 우주의 세력,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예. 하고 우리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우주의 균형추가 작용했다고 보고 이럴 때 왜 자꾸 저런 손가락질하세요? 4월 13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치고 들어올 때 예. 4월 12일 날 거북선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균형추를 한반도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가 개입됐다. 예. 1592년에 이미 21세기의 K 한류를 우주의 질서는 예견했다. 그 말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께서 말입니다. 이 국제 정세를 좀 보시고 예. 예? 아, 저 일본이 심상치 않다. 예. 이래가지고 미리 만드신 거지 무슨. 예.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왜냐하면 예. 어떤 사안을 해석할 때, 예. 마지막에 어떤 이상한 이 에너지의 조화랄까, 우주의 조화랄까 이런 걸로 해석하면 참 이게 아니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해석하면 이순신이라고- 재미가 없어져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순신이라고는 특이한 뛰어난 역사적 영웅 예. 성우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해안에 왜군 침몰이 너무 그러니까요. 빈번하니까 대비해야 된다. 근데 왜 이순신만 대비를 할까요? 예. 왜 이순신만 대비할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 이순신 로마 예. 말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우스 엑스 이게 뭐 서양 사람들은 로마어 저는 어디서 주워 읽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로마인 이야기에 나온 얘기니까. 아니 뭐 어디서 이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잘 안 풀리고 하면 신이 등장해서 싹 해결을 해버려요. 그렇죠. 이러면 얘기가 진부해지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론이죠, 그게. 예, 뭐 그러니까 결정론이라고 해야 재밌- 그러니까 이걸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한국말로 하면 뭐 기계적 결정론. 신? 뭐 신, 이게 데우스가 신이래요. 그 예. 이제 양자분력에서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나고 이거라고 하면 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예, 그럼 맞습니다. 예. 예, 맞는데 이제 또 하나는 이순신 얘기 나오니까 이제 재밌는 것 중에 예. 하나가 이순신은 그 무가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무가요, 무신이에요, 무가. 무신. 무신이죠. 예. 그런데 그분은 육지에서 태어났어요. 그 창신동이 어디쯤에서 태어났어요. 예, 예. 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바다를.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거북선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순신의 소통 능력을 강조해요. 예. 거기서 거북선을 만드는데 이분은 일리가 있네요. 그 함선 전문가가 예. 아니에요. 누군가의 어떤 전문가의 힘을 최고의 함선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예.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그건 뭐 충분히 예. 윤석열의 리더십은 이순신의 리더십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도 몇 번 그랬어요. 윤석열, 한동훈 010-4336-0515 제발 나한테 연락 좀 해라. 그럼 내가 지혜를 알려주면 아니, 그래도 본인 번호입니까? 예, 그렇죠. 예. 아니 저 제보는 네. 구글에 정봉주 전화번호 하면 떠요. 네이버에 정봉주 전화번호 하면 떠요. 그럼 이상한 전화 많이 안 옵니까? 많이 오죠. 예. 그래도 등소평이 1972년 72년에 그 중국을 개방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 문을 열면 예. 맑은 공기도 들어오지만 예. 익충도 들어오지만 그렇죠. 해충도 들어온다. 예. 예. 장난 전화, 조롱 전화도 오지만 예. 소통의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 저는 그거 더 높이 사는 거죠. 예. 이 시기 21세기에 가장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 예. 그걸 예측하고 이미 2004년서부터 제 첫 명함에 예. 국회의원으로서는 300명 중에 최초로 핸드폰 명함에 예. 핸드폰을 공개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번호가 지금도 그 번호예요. 예. 그땐 018. 예. 018-336-0515. 예. 이걸 예상을 하고 소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3년 뒤 네. 2007년도에
오늘은 제 눈치도 안 보시나요? 2007년도에 제러미 리프킨이 예. 공감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예. 공감의 시대. 예. 공감은 소통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 그리고 21세기는 공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예. 다 예측을 한 거죠, 제가. 예. 그걸 제가 공부를 해서 예측을 했습니까? 아니, 시끄럽고요. 타고난- 시끄럽고. 시끄럽고요. 아니, 뭘좀 이렇게 들어주면 M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저는 MC가 MC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제가 MC입니까? MC가 앞에 M이 예. 아름다운 미, 친할 친. 그래갖고 MC가 미친의 약자예요. 어디서? 시끄럽고요. 시끄럽고요. 예.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예. 지난번에 한번 지나치게 까불었다가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요 정도 왜 우리가 합니까? 또? 오늘 요 정도면 그래도 예. 그 뭐 귀엽게 봐줄 수준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예. 이순신도 농담으로 얘기했고 아까 무슨 그 워터로 전쟁 이런 것도 예. 잠깐 인용을 했지만 그 다 모든 게 예. 사실은 그때 환란을 극복할 때는 소통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뭐 환란이란 충분히,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예. 내쳤던 예. 그러니까 그 5월 9일 취임사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3월 3일 날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때 통합정부 얘기를 해요. 예. 그 이미 2월 14일 날 예.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예. 통합정부 만들겠다. 그걸 인용을 해갖고 그로부터 20일 만에 3월 3일 날 통합정부 하겠다고 안철수하고 손을 잡고 약속을 하거든요. 예. 그럼 약속을 지켜야죠. 예. 5월 9일 날 취임사에 통합정부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 약속을 지켜야죠. 예. 민주당하고 자기하고 반대하는 세력과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당내에 반대하고 있는 이준석과 협치를 먼저 해라. 예. 당내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의 얘기를 해라. 음. 그러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보세요. 지금 90일 됐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을 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 역사로 얘기를 하면 영수회담에 대한 힌트도 안 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왜냐하면 영수회담의 카운터 파트너가 이재명이거든요. 예. 이재명 본인이 피해자라고 아직- 확신하는 거예요. 예. 아니 아직 8월 뭐- 28일 어대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 제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이럴 일 절대 없겠지만 어대명이라고 하니 당대표가 되면 대선 때 경선한 파트너로서 카운터 파트너로서 당대표 되면 곧 봅시다. 예. 이러면 지지율 10% 올라가요. 네.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20년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을 감옥에 놓던 전두환하고도 손을 잡고 우리는 불만이었어요, 그때.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서 뉴 밀라노 대책이라고 해갖고 대구에다가 7천억 뿌려놓으면서 대구 토착 자본만 살려놨거든요. 예. 그때 우리는 대구를 국힘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대구를 고사시켜야지 이게 대구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말이나 되냐. 예, 예. 대구가 섬유공업단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뉴 밀라노 프로젝트를 해갖고 7천억을 넣습니다. 예. 우리는 불만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으로 인해서 통화의 정치의 모델을 보여준 분이에요. 예.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던 전임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가장 편했었다. 예. 그 독재자 전두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어쨌든 진보 10년 보수 10년이었어요. 예. 이때 대한민국 갈등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공부하기 싫고 술 먹기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럼 숫자석에 우리 현대 정치를 전공을 해서 대한민국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예. 이런 분들 앉아갖고 숫자 써서 그런 분들 얘기를 해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소개할게요. 통합의 정치의 달인 1등 네. 연세대 박명린 교수 네. 그 보수가 이제 진보의 멘토거든요. 그분 예. 그분 데려다가 쓰세요. 제가 빌려드릴게. 그분을 그냥 묻지도 않고 아니 그분은 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대한민국에 1년에 소모되고 있는 갈등 지수 비용이 170조 180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털어내게 되면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G7이 아니라 G5에 들어간다고 예. 믿는 사람이 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예.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보수 진보를 떠나고 어드바이스를 해야죠. 예.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심리는 두 번째고 네.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신
조금 좀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봐라. 네, 얼마나 제가 이 피토한 심정으로 지금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늘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실패를 자꾸 하면은 실정을 거듭하면은 야당은 좋겠지만 국민은 정말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야당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아니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권 뺏겼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야당도요. 많은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이번에 정권 뺏기고 2024년 총선에서 중간평가 받고 다음에 2027년에 대선 때 또 평가받고 이렇게 정치적 시기에 정상적으로 평가받는 게 맞는 거지 탄핵을 통해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나게 불행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일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죠. 그래도.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근데 저는요. 제가 적극적인 당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난 탄핵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로서는 너무나 불행한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탄핵의 시간표는 이미 심지어는 탄핵의 열차는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가 그런 줄 아세요? 누가 그렇습니까? 숫자 속에서 저하고 만났던 국힘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글쎄요. 하여튼 그런 사태까지는 나라를 위해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 전에 좀 제가 탄핵하지 않고 임기를 아주 합법적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기싸 안 내고 그 임기를 좀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뭡니까 그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머리를 주고 이걸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이렇게 하라고 그 머리를 줬는데 왜 여기서 툭 얘기를 합니까? 그 또 이렇게 모방의 천재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아니, 얘기를 해도 새날 가서 얘기를 해야죠. 정봉주 TV 가서 얘기해야 되고. 본인이 뭐 제가 맨날 뭐 한마디 하면 뭐 어디 가서 여기저기서 많이 써먹으신 것 같은데. 그건 그 하기 시습주면 부력이 어려워라. 늘 배우는 자세예요. 그럼 출처를 안 밝히시잖아요. 밝혔어요. 그렇습니까? 권순표 옹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원 출처를 잘못 알려주다 나한테 이건 주역이다. 노자가 아니라 주역이다. 아니 제가 주역이라 그랬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 여기 동영상 한번 돌려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서로 배우는 건 좋은 자세니까. 근데 이런 거에 쉽게 힌트를 주면 국힘이 먼저 탄핵 얘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국힘이 또 바꿔서 얘기할게요. 국힘이 먼저 임기 단축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힘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49가 될지언정 20이나 30 정도로 완전 손해보진 않는다. 라는 카드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짐작이 가다가도 말다가 그러는데 그리고 다음에 언제 진짜 그 대선 전후의 그 역사를 정리하고 싶으면 제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는 원 저작자가 있어요 따로. 그래요? 우리 팀의 이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던 분이 한때 대선에 출마했던 분이에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이 60년대 출마했는지 70년대 출마했는지 저는 알죠. 이제 딱 들으면. 그래서 그분과 제가 이걸 방송에 나가서 제가 좀 책을 쓰려고 준비하는데 그분의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팀이었는데 그걸 딸랑 가져가고 정봉주의 자산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럼 제가 이명박 되는 거예요. 배신자 쥐새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팀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뭐 나가서 얘기해도 됩니다. 뭐 본인이 하신다고 제가 자리 만들어 드리겠다니 갑자기 겸손한 모드로 돌아서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그분들에게 동의를 알겠습니다. 구해야 돼요.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 얘기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에 그 3명의 후보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강훈식 그 후보가 그때 당시 전략기획위원장 하면서 그 밑에 90명의 당 인원들을 데리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전폭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만약 제가 이 얘기를 공개하면요. 강훈식 의원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공개할 때는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또 제가 끝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살생 예. 여탈권은 예. 오직 신께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제가 굳이 지적은 안 하나 살생 여탈권이 아니라 정치적 살생 여탈권. 생사 여탈. 아 그래? 생사 여탈권이라고. 아 역시 똑똑해지려고 그래. 살생 여탈이 아니죠. 예. 살생을 금하라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생사 4시 여탈권. 10분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그 현안 얘기하려고 그러다 현안 얘기 했나요? 현안 얘기 오늘 본방에서 많이 했으니까 예. 정 의원님은 만담만 들었습니다. 현안 철학 얘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